안녕하세요. 나도 가자 스카이. 이번에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 답변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는 사람의 자기소개서를 고쳤을 때 유사도에 걸리는지. 두 번째 질문은 전년도 합격생과 같은 활동을 했는데 그 내용을 쓰면 유사도에 걸리는지를 물어봤네요.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유사도일 거예요. 질문을 좀 더 자세히 봐볼까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아는 사람의 자기소개서를 받아서 수정했네요. 단어를 바꾸고 문장 형식을 조금 바꿨는데 유사도에 걸리는지 질문했어요. 생각보다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자기소개서는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모르겠고. 작년에 합격한 선배나 아는 사람 혹은 인터넷에서 찾은 합격한 사람들의 자기소개서를 다운로드하고 고쳐서 내면 괜찮겠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질문의 답은 뒤에 가서 얘기해 줄게요. 두 번째 질문은 이미 합격한 학생과 같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소재를 써도 되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이와 비슷하게 같은 동아리를 했던 친구와 같은 학과를 지원하면서 유사도 걱정을 하거나 대회 준비를 같이 하고 상도 같이 받았는데 그 내용을 쓰게 되면 유사도에 걸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러한 걱정과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입 유사도 시스템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대학 입학 전형 지원 시스템으로 유사도 검색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사진은 중앙대에서 공개한 것을 가져왔어요. 이 시스템으로 유사도 검사를 합니다. 그럼 유사도 비율도 바로 나오고요.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해보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비공개로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일반 학원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저도 사용할 수 없고요. 본문 조회 화면을 보면 유사도가 뜨죠? 문장끼리 비교 조회가 바로 가능해요. 이렇게 검사한 유사도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유사도는 세 단계로 나누었어요. 위험 수준, 의심 수준, 유의 수준이 있는데 위험 수준은 그냥 카피한 게 걸린 거고요. 의심 수준은 문장을 좀 바꾼 경우에 해당해요. 유의 수준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럼 실제 사례로 보도록 합시다. 형제 간의 자소서를 보여주고 문장을 조금 바꿔서 썼네요. 이러면 바로 걸립니다. 두 번째로 같은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같은 활동을 하고 유사도에 걸린 경우네요. 그렇다면 소재가 같으면 유사도에 걸리느냐? 아니에요. 좀 더 자세히 보세요. 유사도 걸린 게 시작 문장과 배우고 느낀 점이에요. 소재가 나오는 본문은 유사도에 걸리지 않았어요. 소재가 같아도 쓰는 사람에 따라 글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유사도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친구끼리 보여주고 한두 문장만 똑같이 쓰거나 단어만 바꿔서 쓰면 바로 걸립니다. 절대 자기소개서는 친구랑 같이 쓰거나 공유하지 마세요. 다음은 인터넷에 나온 문구를 사용하다 걸렸네요. 거의 그대로 썼기에 위험 수준으로 걸렸어요. 대학 입시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지원자들의 자소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나온 것도 비교해서 유사도를 검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중앙대 입학처에서 공개한 사례들이고요. 다음은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개한 사례입니다. 이 학생은 단어만 바꿔서 제출한 건데 이러면 바로 걸리는 거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유사도에 대해 알아보고 나면 괜히 더 불안해지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실제 유사도 검색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걸렸는지 표를 가져왔어요. 이것은 대학교육협의회 자료이고 아쉽게도 2017 학년도까지만 있지만 이해하는데 충분한 자료입니다. 자기소개서 유사도율이 30% 이상은 0.04%로 정말 작정하고 베꼈겠죠. 유사도율 5%에서 30% 미만은 의심 수준으로 1329명이 걸렸네요. 이 또한 다른 사람의 자소서에서 문장을 조금 바꾸거나 단어를 조금 바꾸거나 하는 경우에 해당될 거예요. 유사도율 5% 미만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에 해당돼요. 46만 명이에요. 참고로 2017 학년도 수능 지원자 수가 60만 명이에요. 여기서 수시 쓴 사람들은 거의 다 5% 미만 유사도에 걸렸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같은 동아리나 대회 준비,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름이나 활동에서 조금씩 겹쳐지는 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이 이런 경우예요. 5% 미만은 유사도로 여기지도 않고 조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마음먹고 누군가의 것을 베끼지 않는 이상 유사도에 걸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학생은 자소서를 받아서 수정했네요. 아마 5% 이상으로 의심 수준이나 위험 수준에 해당할 것이고 자기소개서에서 심하게 감점을 당하거나 바로 불합격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의 학생은
같은 활동을 했을 때 유사도에 걸릴까봐 걱정하는 것인데 그 언니의 자소서를 보고 한 문장이라도 베껴 쓰는 게 아니라면 유사도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참고로 첨삭을 받을 때 유사도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수백 명의 학생을 첨삭해 주었지만 단 한 명도 유사도에 걸려서 항의한 학생이 없어요. 그만큼 스스로 쓰게 하고 학생의 글을 토대로 첨삭을 해주기 때문에 유사도에 걸릴 일이 없답니다. 합격하는 학생들의 자소서를 참고하는 건 좋지만 문장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베껴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유사도는 남의 것을 베끼지 않는 이상 걸릴 일이 거의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본인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자소서를 작성해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블로그에 더 많은 예시와 자료, 합격 내신 등이 있으니 확인해 주시고요.